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였던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됩니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화제가 된 가운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켓 등이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인 엘레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합니다. 오늘 의료 AI주들이 덩달아 상승한 가운데 뷰노, 보로노이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새로운 투자 섹터로 건설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다소 소외되었던 건설주가 오늘 상승한 가운데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은 차가운 금요일장도 수익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은 최창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주 네. 방송날 바로 대웅제약으로 13% 수익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전선주 쪽에서 10%대 수익 계속 주셨고요. 네네.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전문가님 수익 내시는 동안에 좀 네. 계좌 아쉽게 유지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다음 주부터 함께 하시라고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림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저는 굉장히 좀 즐거운 시장이었는데 수익도 많이 났고요. 근데 요즘에 테마가 굉장히 빨리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테마와 흐름을 잘 타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과 좀 어긋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되려 손실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나스닥이 좀 크게 빠지면서 오늘 좀 관망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죠. 사실 두산그룹과 어떻게 보면 코오롱 그룹이 거의 뭐 다 수급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지금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뭐 이제 여러 종목, 전기 관련된 종목과 제약바이오주 관련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제가 그 서울경제TV 이 바이킹 스탁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금요일에 한 번 방송하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방송했던 종목도 이번 주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앵커님이 앞에 인사말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방송 말미에 선물 같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서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기술 가장 잘 보유하고 계신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과 앞으로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시장 좀 어려웠는데 네. 자, 그중에 아까 전문가님이 언급하셨던 이 두산그룹 좀 주목을 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에 100% 이전된다 이런 네. 소식인데요. 네. 자, 이번 이전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럼요. 예, 당연히 이 시너지는 나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로봇 관련된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두산 마켓이 또 맡아주면서 좀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방송 여기 이제 바이킹 스탁을 시작을 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원자력이라든가 전기 테마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드릴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그룹이 그룹주가 두산이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그냥 두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산 그룹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달 전부터 두산 그룹주를 지속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월에 있을 MSCI에 편입될 후보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후보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삼천당 제약 그리고 삼양식품,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종목들이 흐름이 다 좋죠. 다 좋은데 저는 두산 로보틱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여기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6조 원이에요. 6조 원인데 오늘 거래량만 계산을 해봤을 때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오늘 수급 두산 로보틱스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하루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오롱이 또 시장 또 이끌었죠. 두산과 함께 거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두산과 코오롱.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 3상을 투약 완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코오롱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사실 관련도 없는 코오롱 글로벌까지 같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그다음에 그냥 지주사인 코오롱까지도 다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인보사인데 이게 이제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근데 저 인보사가 FDA 승인을 받은 지가 지금 18년이 지났어요. 18년이 지났는데 이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저 인보사가 이 관절염에 굉장히 큰 효능이 있다라는 게 일본 학회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임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 인보사가 3상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3상이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시판이 가능하거든요. 2상까지 성공했을 때는 조건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3상까지 했을 때는 조건부 없이 바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절염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확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코오롱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인보사 이슈는 18년 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약간 식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적어진 상태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사실 관심 밖에 소외된 테마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이 고금리 속에서는 사실 R&D에 들어가는 이 임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에서는 그 R&D에 들어가는 투자금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리고 테마군에서도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본다면은 지금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제약 바이오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예.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2%, 3% 오늘 2% 수익 났네, 3% 수익 났네 이렇게 주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저는 해봤고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6월 CPI가 발표가 됐죠. 어떻게 보면 전망치보다 예상치보다 0.1%가 하락한 그 결과가 나오면서 9월에 금리 인하에 힘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인하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 대선이. 자,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그 우리 경제가 지금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다. 그게 어떻게 보면 표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FOMC를 그러니까 연준을 좀 압박해서라도 인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9월에 지금 인하가 될 확률이 한 85% 정도로 늘어났어요. 이 CPI 결과도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올해는 좀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동결했죠. 지금 역사상 가장 긴 동결인데 미국이 일단 금리를 먼저 낮춰야 돼요. 지금도 미국하고의 금리 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내리고 우리나라가 좀 따라 내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의 그 기간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슈와 기대감으로 앞으로는 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장 훈풍을 받을 그리고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 뭐냐 그리고 그런 종목군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그 전에 소외된 종목으로 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옥석을 가리면 정말 좋은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저랑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기법을 사용하는 게 지금 삼지창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자, 삼지창 기법 적용 사례인데 지금 탑 5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진입을 해서요. 사실 그날 바로 올라갔어요. 그날 바로 18.4%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를 4%를 띄웠고요. 여기 그날 바로 다음날 상승한 게 22%예요. 네. 근데 저희가 4%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8.4%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즘에 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중기로 끌고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그 이번 주에 전기에 관련된 수익도 많이 났다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그 지금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에 오시면 매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날 진입을 해서 그날 바로 22.7%가 상승을 합니다. 이런 거 하루에 이 정도 상승률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만에? 이게 22.7%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거의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 2%대에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BNC는 제가
이 바이킹 스탁 한 달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주 전에 바이킹 스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한국 BNC. 여기서 말씀드려서 16.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방송하고 그 다음 주에 방송한 종목이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도 진입을 해서 13.9%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주차, 2주차, 그다음에 3주차예요. 예, 3주차.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대웅제약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렸고 대웅제약은 아마 지금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차트를 보시면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승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안내를 드려서 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13.19%가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더 갈 거예요. 제가 그때 대웅제약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표가는 그냥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드리잖아. 그래서 보수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가 요즘엔 대응 전략을 빨리 세워야 돼요. 그 전에는 뭐 1시간, 2시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1분 1초가 중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만큼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그런 대응 전략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웅제약까지 해서 요 3차 기법 적용 사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점부터 쭉 뚫고 올라가는 수익률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원한다 하는 분들 최창림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오늘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로봇주 상승하면서 잘 갔습니다. 또 임상호재의 제약바이오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산그룹주 구조 개편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오늘 유한양행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HLB는 하락하면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라파스 비만 치료제로 오늘장 스타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은 이게 가장 이슈가 된 것 같다고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우선 오늘의 픽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두산하고요. 그리고 HLB 그리고 이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네, 뭔가 미소를 이렇게 탁 띄고 계신데 이유가 네.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서 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지금 시세가 여기에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다 가능한 종목들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솔깃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네. 자, 먼저 골라주신 게 두산입니다. 네네. 오늘 두산 밥캣에 두산 로보틱스로 인수 얘기가 있었죠. 근데 네. 좀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자, 그럼 두산 기대해봐도 좋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산 그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은 지주사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밥캣을 담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주주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주사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슈가 발생이 되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던 두산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돼요. 걱정이잖아요. 그냥 두산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을 갖고 나온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 안 드리고 두산을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의 또
주주였죠. 근데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봇 테마군이에요. 근데 제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여기 바이킹 나와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AI 발전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이슈는 꾸준히 나올 거예요. 예, 꾸준히 나올 거고 로봇에 대한 이슈도 꾸준히 나올 겁니다. 제가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군 뭐라 그랬죠? AI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야후 나올 때 기억나세요? 야후? 그러니까 인터넷 나올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그 이후에 거의 뭐 10년 동안 계속 발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와 로봇도 앞으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되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와 로봇이 발전하는데 이 두산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체코원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 1호.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을 수출했던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그룹주가 앞으로 원자력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슈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산 종목들 중에서 내가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냥 두산을 담아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전문가님, 네. HLB 뭐 제약바이오 쪽이죠. 자, 네.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FDA 재승인을 받겠다 이런 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차트가 좀 확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HLB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죠. 이게 지금 유럽 암 학회에서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이 됐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DA 승인 재개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 불발이 났어요. FDA 승인이 불발이 나면서 하한가를 찍으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팔 리는 없거든요. 팔 수가 없죠, 여기서. 손실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실 이 갭은 메꿨습니다, 이제. 그죠? 갭은 항상 메꾸게 돼 있어요. 네. 왜 메꿀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친절히 다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갭을 메꾼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HLB도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그 무거운 종목이 막 5%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HLB가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말미에 코롱 티슈진도 이슈가 발생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우연찮게 조금 크게 상승한 종목들로 갖고 나왔는데 대부분 보니까 다 제약바이오주예요. 요즘에 제약바이오주가 앞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는 당분간은 시장을 제약바이오주가 이끌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암 신약 FDA 승인 재도전이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암 치료제가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2023년 10월이에요. 지난해 10월. 얼마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HLB 충분히 상승 여력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바이오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맞습니다. 임상 3상 투약이 마무리됐다는데요. 네. 자, 이 투약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 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1상, 2상, 3상이 있는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3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상 3상이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예요. 최초인데 미국 내에서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거는 이 3상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조 원 규모입니다. 수조 원 규모. 뭐 50조가 넘어요, 이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진짜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소외받았던 테마군이에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임상 3상 투약 완료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상한가를 갔는데 만약에 이게 월요일 날 시가를 많이 높이 띄우지 않고요. 요 부근에서 요 보합권 부근 뭐 약보합권이든 강보합권이든 그 부근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는 이미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있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보셔야 될 게 코오롱 티슈진하고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생명과학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사인 코오롱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보사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 아직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오늘 강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도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주가 뭔가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한 달 전부터 제약 바이오 원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그 종목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셔서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멋있는 한 주 만들어 보시죠. 네. 네, 오늘장 종목들 큰 호재들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로 나도 큰 수익 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요즘 휴가철인데 전문가님 어디 안 가시나요? 지금 저는 수익들이 종목 컨택해드리기 바빠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주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삼지창 기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삼지창 들고 받아가시면 안 되고요. 저 계좌를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님과 삼지창 기법으로 열공해 보려고 하는데요. 뭘 배워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법은 삼지창 기법이에요. 근데 사실 모르셔도 돼요. 저랑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업 때문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승률 100%에 도전하는 삼지창 기법. 이 기법은 일단 기본 조건이 있어요. 지속 성장 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물렸다가 또 우리한테 빠져나올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지속 성장한 그런 산업 테마군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테마군에서 일단 종목을 컨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종목을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뭐 2, 3% 정도는 개인이 매수를 해도 상승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막 40%, 50%, 뭐 60% 이런 거는 사실 메이저의 개입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죠? 기관이나 아니면 외인. 그리고 사실 세력들도 그 기술적인 분석상 그 흐름의 매집 흔적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지창 차트상 타점입니다. 기가 막혀요. 예. 자,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여야 돼요. 주도 테마여야 되고 그리고 삼지창 차트상 20일 고가 이평을 동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어야 돼요. 왜 거래대금이냐?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뭐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만으로는 그거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일 유동주식 거래량 30% 이상인데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예요. 1대 주주가 200만 주를 갖고 있고 2대 주주가 뭐 100만 주 갖고 있으면 700만 주가 남잖아요. 여기에서 210만 주가 30%예요. 이 정도가 이상이 나와줘야 그날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법 하나로 수익을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식은 대응입니다. 그만큼 대응 전략이 중요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빠른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은 저랑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뭐 친절하게 설명도 다 해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 다 있으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삼지창 기법을 통해서 최근 받았던 모멘텀입니다. 자, 한전산업이에요. 제가 방송 한 달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첫 방송이 6월 11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오늘장 스타킹에서 한전산업 여기에서 보시면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기에서. 그래서 방송을 이날 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5.6%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좀 약간 보시면 뭐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 수익률 정말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이 나왔다.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잖아요. 예, 그 다음 주 6월 18일 날 오늘장 스타킹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날 제가 공략주로 갖고 나왔던 종목이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주 아직 안 끝났고요. 여기가 시작이고 비만 치료제 계속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이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62.5% 최대 상승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근데 제가 그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삼천당 제약도 MSCI의 지금 편입 후보 종목이에요. 그 이슈도 또 발생이 된다면 여기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그 테마군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날 수 있는 테마군이 지금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을 이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세명전기인데 전기도 안 끝났어요. 전기도 안 끝났고 원전도 안 끝났고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순환매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마가 하루에 옛날에는 한 개, 두 개. 원래는 한 개가 대부분 시장을 이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수급 이동이 원체 빠르고요. 순환매 되는 테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4, 5개씩 테마가 바뀌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수급 이동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변동성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거는 전문 트레이더도 진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본업들도 있으시고 바쁘시고 언제 분석하고 언제 그 대응하고 하실 거예요. 제가 다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세명전기는 앞으로 전력난이 심해질 거예요. AI가 계속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런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명전기도 오늘장 스타킹에서 언급드려서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하고 그 이후에 최대 41.2%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 수익 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매일같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공조 오늘장 스타킹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냉각 시스템에 대한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데이터 센터가 한 732곳이 필요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냉각 공조 시스템 그런 부분이 삼성공조가 좀 이슈를 받을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매우 많이 필요한 부분,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삼성공조가 어떻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이날 했고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예, 바로 다음 날 사실 시가도 안 띄웠습니다. 거의 이 방송 한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이날 종가상으로 거의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바로 19.6%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에요. 자, 오늘 갖고 나온 종목 있잖아요. 제가 방송 말미에 선물 같은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월요일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유니테크노도 방송을 여기서 했고요. 이거래일 만에 최대 23.3%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방송 말미에 선물같이 드린다고 했던 종목이 대웅제약이었어요. 근데 대웅제약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이 잡아드리면 이게 대응 전략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대응인데 이걸 요즘에는 1분 1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전략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네. 다만 10% 이상으로 잡아요. 저는 일단 종목을 볼 때요. 뭐 1%, 2%, 3% 이런 수익 생각도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봅니다. 자, 방송을 이날 했어요. 이날 해서 제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 시초가를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장에서 한 1.몇 %, 정도 호가를 띄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밑꼬리를 그렸죠. 약간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양봉 캔들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죠. 불안하지 않은데 그 다음 날도 양봉이에요. 그리고 최대 12만 7천 원까지 갔을 때 그 다음 날 바로 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고생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가 되면서 수익도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늘까지의 차트인데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도 안 끝난 상태예요.
아직도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려 이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주 테마군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이 되고 있어요.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12만 1,000원을 드렸어요. 손절가는 10만 4,700원을 드렸었는데 손절가 이탈 없이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요즘에 중기로 갖고 가는 종목도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웬만하면 매일매일 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갖고 나왔어요. 뭐 그거 다 갖고 나오면은 뭐 저도 그 막 다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호건설이에요. 금호건설. 금호건설인데 공략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데 이게 9시 6분이에요. 9시 6분. 9시 6분인데 그 우리가 공략한 지점 이후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안 가죠? 횡보합니다. 이게 한 10분 정도 되네요. 이게 1분봉이거든요. 1분봉인데 한 10분 정도 횡보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가는 거냐 마는 거냐 말이 많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양봉 캔들이 하나 큰 캔들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30분 만에 25.1%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상한가가 30%잖아요. 25.1%가 상승하려면은 여기서 지금 공략했을 때는 완전히 바닥에서 공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런 상승률도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주를 계속 보자고 하는 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음 편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접근하실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라든가 중기, 장기 이런 부분도 지금 다 가능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주 테마군 중에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삼지창 기법으로 적용을 해서 뭐 그동안 약간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좀 추려봤는데요. 자,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52.5% 이거 상승하는데 15거래일도 안 걸렸어요. 예, 요거 상승하는데 15거래일도 안 걸렸고 우진혜택 같은 경우도 15거래일 안짝으로 해서 65.7%가 상승을 합니다. 사실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다시 싸게 사서 또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팔고 이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제가 함께 할 테니까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다음 주에는 성공 투자를 함께 하시죠. 네. 네,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오는 삼지창 기법 배워봤습니다. 이 기법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내일장 바로 월요일에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라파스입니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패치를 제조 판매하는 라파스가 패치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기대감에 내일장 바이킹에 올라왔습니다. 네, 내일장 종목은 라파스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정말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네네. 이렇게 간편하게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면 뭐 네. 여기저기서 인기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좀 붙이고 다닐까 봐요. 네, 근데 전문가님은 네. 앵커님도 근데 쓰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모든 여성의 약간 숙명이랄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영원한 숙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비만 환자한테도 필요한 부분인데 수요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지금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그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오늘 약간 좀 지겹게 얘기하는 그런 테마군입니다. 제약바이오 계속 말씀드려요. 사실 이 종목은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만 치료제든 그 제약바이오주 테마든 계속 확장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덩치가 커지고 있다. 그중에 한 종목이에요 또. 갑자기 보고 있지도 않던 종목인데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가지고 나왔어요. 당분간은 제약바이오주 비만 치료제가 조금 시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가 올해 들어서 이슈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죠. 그 삭센다가 올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GLP-1에 대한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는 계속 되고 있어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급도 늘어날 거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사실 세계 최초예요. 예. 제가 관심 없는 종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올라가니까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재미없는 흐름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임상 1상 진행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2상 갈 거고 3상 갈 거고. 그러려면은 또 기업이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고금리에서는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 시즌이 확실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수혜를 받으면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패치형 위고비가 출시할 경우에는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수조 원의 매출이 전망이 돼요. 만약에 이게 출시가 나오잖아요. 수조 원이 되잖아요.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면은 굉장히 높이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상한가를 갑니다. 자, 거래량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오늘도 거래량을 키우면서 2번 상승을 합니다. 2번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은 의미 없는 상승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예, 계속 흘러내렸어. 그래서 이 하락폭에는 거래량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메이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거나 세력이다. 여기에선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여기 거래량이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집이 가능합니다. 이게 상승이 아니라 매집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제약바이오주가 더 갈 거기 때문에 오늘 라파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초가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4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4,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장 종목은 라파스였고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승률 100%에 도전하는 삼지창 기법이 전문가님의 대표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두산, HAB, 코오롱 티슈진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라파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